네,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오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가진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상당히 파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남북의 두 정상은요, 어제 열린 이 공식 만찬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위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판문점 선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네, 2박 3일 일정 가운데 첫날에만 8시간을 두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8시간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세상에 어느 정상이든지 간에 정상회담 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이례적이죠. 거죠.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이제 뭐 도착한 첫날부터 바로 정상회담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뭐 실무급에 준하는 그런 회담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도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좀 들뜨기보다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북한에 가기 전에 한미 차원에서 공조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이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 다시 왔던 거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강경화 장관과 폼페오 장관이 어제 엊그저께 2번이나 연속 통화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된 안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을 미국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려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미 측으로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외신을 보더라도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북한의 이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식의 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정상 간의 첫 회담이 열린 장소가 노동당 본청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남북 회담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회담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3월 5일이죠. 우리 제1차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노동당사에서 우리 특사단을 맞이했죠.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앞으로 이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정상들이 다 회담하는 장소는 우리 청와대잖아요. 또 미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들이 가서 정상회담하는 곳은 백악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집무하는 곳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국가의 지도자와 같이 회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로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을 노동당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을 방북하는 모든 외국의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노동 당사에서 저런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정상회담 모두 발언도 들으셨습니다만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정의용, 서훈 그리고 북측은 김영철, 김여정 이렇게 2명씩 배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석자들의 의미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측에서는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니까 의문의 제기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 북측에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자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분서주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배석했다는 건 그만큼 실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럼요. 김여정 부부장의 그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점점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특사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의 지위 이것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2인자로서의 역할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날부터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이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을까 관심이 쏠리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갔다시피 역사적인 정의 대화, 정의의 창공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정의의 성공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역사가 생겨나고 주변 세계와 소통하고 하는 앞으로 정의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또 앞으로 져야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푸짐한 박수를 보여주고 그거에 한가지 부분을 해주십니다. 한번 남자 전 세계가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보내는데 자, 회담 전에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자, 김 위원장이요 모두 발언 중에 앞으로 조미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좀 더 진전된 의사를 내비치겠다, 이렇게 좀 살짝 내비친 걸로 봐도 될까요? 말 자체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발언이 한 3차례 저희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환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렇게 정상회담 모두 발언, 마지막에 만찬사의 연설,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점을 우리 민족끼리 남북 간 공조와 그것도 속도를 빨리빨리 조속한 시기에 속도를 좀 내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잘못하면 한미 공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이 조미 관계를 얼마나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가는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느냐, 특히 신고에 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인데, 그것을 모호하게 처리한다면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금 전 발언과 달리 조미관계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분명한 어조로 신고나 검증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은 그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미북 간의 대화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제 모두 발언만 보면 사실상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그런 마음을 가득 담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의 이런 정상회담이 오로지 그 문 대통령께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당신이 좀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의 의미가 담겼다라고 저는 읽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온 것은 다 김정은 위원장의 덕분이다, 그 말을 하면서
8천만 결의한테 풍성한 추석 선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선물 하나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어제는 예상보다 30분이나 더 연장돼서 2시간이나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회담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또 뭐 오늘도 모두 발언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걸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느냐, 뭐 예.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질의응답은 아니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지난번 판문점 선언 당시와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표명된다면 그것도 신고와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명이 된다면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표명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또 양측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라면은 네. 사실은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비핵화 문제가 이번에 중요한 합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사실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한미 공조를 유지하거나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만약에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군사적 신뢰 구축 부분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해서 한두 조항은 합의를 미리 해놨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서 우리도 조항을 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민족끼리 빨리빨리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끌려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안고 오늘 아침에 전략회의를 하고 네. 협상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과시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오늘 한 일간 신문에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공표를 좀 꺼리는 것 같다. 그래서 구두 합의하는 방식을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고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구두 합의면은 뭐 북한에서의 위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합의문 정도의 서명된 정도의 이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설령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인텐시브하게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겁니다. 이번에 뭐 정상회담 자체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진전된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합의문 안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든 합의문에 이 진전된 사항을 다 이제 포함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2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할 얘기가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제 이 문제를 좀 꺼려 할 거고 미국도 아마 이 문제를 꺼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표현은 나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표현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발표하는 성명서에서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째 미국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라고 하든지 폼페오 국무장관을 초청한다라고 하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암시적인 문구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직접 안내하는 모습도 인상이 매우 깊었습니다. 예. 당시 김 위원장이 했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올해만 벌써 이게 제 차례가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또 1부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응당해야 되니까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들어가는 게 초라하죠. 지난번에 5월달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가슴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이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는 아까도 왜 육박이 들어? 네, 겸손 화법이고 낮은 자세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행동과 뭐 구체적인 단어와 협상 뭐 이제 합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자, 2박 3일 가운데 중요한 첫째 날이 흘렀습니다. 2박 3일 가운데 첫째 날을 간단히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상의 의전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항상 의전에는 청구서가 따른다는 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잘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핵화가 교착 상태가 빠진 지가 벌써 2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넘어섰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이번 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11월 6일 되면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한미 간에도 그렇고 미국 간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것이 진전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매듭 짓고 예.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매듭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김열수 실장님, 신범철 센터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